어이쿠, 프리랜서 시작하면 돼요? 네. 아, 역시 오늘 30분 동안 우리 얘기할 거예요. 마이크 있으니까 더 어색하네요. 네, 힘내봅시다.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해.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어이쿠 프리랜서 세 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익숙한 얼굴도 있지만 새로운 얼굴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이게 돈이 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마음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분들이 계속 모여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자기소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할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은 2시간 걸려서 온 새로운 멤버 숨쉬는 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 공부하고 있고 요가 나누고 있고 프리랜서 19년 차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요가와 명상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보통 한 가지 일만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거든요. 경기도에서 대설특보가 온 날인데 같은 경기도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고양시고 여기는 성남에서 멀리서 눈을 뚫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시간이 많아서 계속 오고 있는. 네, 저는 올해로 20년 차가 된 출판 편집자 윤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차, 10년 차 앞에서 소개를 하기가 좀 그랬네요. 책방도 하고, 뭐 작가도 하고,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방송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하는 엔잡러 서재관리자입니다. 네. 와. 그래서 어색하죠? 원래 이렇게 어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근황부터 올해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 이제 일주일이 벌써 지났죠? 새해가 시작하고. 네, 네. 그렇죠. 어떠십니까? 저는 그림책 공모전이 하나가 떠서 제가 이제 그림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림 작가 하는 다른 친구한테 한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3월이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림책 하는데 그러니까 3월이면은 그래도 2개월이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촉박한 건가 봐요. 저 그림까지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그림책은 이제 더미북이라는 형태로 봤는데 이제 PDF로 거의 그림책 모양이 다 나와야 돼요. 글과 그림이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이템은 있는 상태이신 거예요? 아이템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좀 뭘 할지 항상 우리는 아이템은 많아요. 뭘 할지 되게 많지. 과연 이것이 뽑힐 것인지 좀 대중성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맞아.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두 분은 지금 그림책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저번에 우리가 첫 만남 때 두 분이랑 다른 프리랜서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때 끝나자마자 아무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모임이 끝났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언제들 가시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 두 분 플러스 한 분이 더 그림책 모임을 그날 결성하셨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명상 공부를 하고 있어서 명상 심리 상담학 석사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상 상담 자격증을 따려면 수행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명상 집중 수행을 했어요. 지난 학기에 그 불교 명상의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수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4일 동안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이제 명상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합니다. 3-4시간이 가능한 건가요? 한꺼번에 하진 않고요. 이제 처음에 가면 스님이 하시는데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좌선 앉아서 흔히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경행이라고 해서 걷는 걷기 명상을 해요. 그래서 그 스님은 미얀마에서 오신 스님인데 한국 분이신데 미얀마 스님이신데
거기에서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은 1시간 이상을 안 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멍해진다고. 그래서 걷기랑 이제 앉아서 하는 명상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스님 말씀 듣고 또 이제 명상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명상을 했는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집에 가서 연습하라. 연습이 제일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되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묻혀 살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좀 현재에 머물러서 감각을 느끼는 훈련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명상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요가나 명상이 네. 다 불교 쪽에서 오는 약간 수행이거나 약간 프로그램인 거죠. 명상이랑 요가 둘 다 아마 힌두교 쪽 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가는 조금 더 힌두교 쪽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지금 요즘 약간 유행 붐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영상이. 네 미국 그런 것들이 약간 동양권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게 맞아요. 아니라 역수입. 약간의 서양권에 왔다가 다시 오는 네. 면으로 이렇게 오는군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많았는데 좀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이제 먹기 명상을 하거든요. 먹기 명상 명상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오롯이 내 몸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이번에 깨달았는데 대상에 엄청 집중하면서 먹더라고요. 대상? 네, 음식물 혹은 그런 공간 혹은 1인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걸 다 뭔가 해치우고 싶고 이만큼 넣고 싶고 약간 이렇게 대상에 되게 집중하는데 내 배 감각에 집중하면서 먹는 거예요. 입 안의 감각이랑. 그래서 많이 안 먹게 되고 약간 슬퍼요. 그렇게 되면서. 왜요? 왜요? 슬퍼요? 왜 슬퍼요? 난 너무 맛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막 많이 먹고 싶은데 네. 그 예전에 느꼈던 그런 쾌락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느낌이 달라지나 보네요. 네. 그게 점점 가면 이게 처음엔 맛있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감각 이렇게 느껴지는 약간의 거기서 슬픈 경험을 했어요. 오, 그렇구나.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된다니. 약간 신기하다. 맛집을 다니면 재밌고 좋잖아요. 네. 막 너무너무 즐겁고 근데 그 또한 그냥 식당 이렇게 해버리면 옛날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약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예. 약간 쾌락이 사라지는 느낌이 좀. 네, 조금 왜 그 오래 연애하다 보면 네. 그 연애 초반에 짜릿함이 가끔 그립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그립죠. 그래서 제가 솔로 지옥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솔로 보고. 그렇죠. 한승연애도 온단 말이에요. 지금 연애 프로를 미친 듯이 저도 똑같아요.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내가 이제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 근황에 그것도 있네요. 환승연애랑 이따가 우리 취미 부분에서 얘기해요. 솔로 지옥이랑 솔로 지옥이구나. 취미에 솔로 지옥이 있습니다. 쾌락 그거. 뭔가 맛평가, 맛집 평가를 그 명상으로 한다면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도 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맛집 평가의 위치라든가 맛도 맛이지만 그 외 인테리어라든가 맞아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그 가게 자체 그 외부적인 거에 치중돼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명상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여기서 평가를 하는 여기서 맞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평가를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초반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것만 해도 재밌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저는 요새 조금 몸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피곤하고 멍을 조금 여기가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 맑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피곤한 탁한 느낌. 탁한 느낌 들어요. 전문가 오셨네. 오늘 상담 좀 하고 가야겠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에는 뭐 일단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 기운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원래 겨울에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조량도 지금 부족하고 활동성도 부족하고 확실히 그 계절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여름 중에 왜냐하면은 여름밤 초여름이나 여름밤 왜냐면 너무 더우면 또 그때 힘들잖아요. 근데 딱 초여름이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거를 조금 저는 나름 한 3년 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는 여름의 컨디션이 너무 좋구나. 그렇다면 나한테 여름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해서 한때 꿈이 여름에만 사는 게 꿈입니다. 라는 게 한때 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타협해가지고 1월 안식달을 갖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저 필리핀 가거든요. 네. 안 그래도 생각했어요. 맞아요. 필리핀 15일 정도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차 늘리는 걸로 가는데 근데 겨울에는 한국이면 남쪽 동네만 가도 한국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기대하고 네. 있어요. 네. 어. 왜냐면 따뜻하기를. 여기 북쪽이잖아요. 비자리 좀 북쪽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춥거든요. 파주는 더 춥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해외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부산이나 뭐 통영이나 아래 남쪽 동네 제주도만 가도 조금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입이 어느 정도 풀려졌나요? 우리 중군이 풀리려고 차근차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풀리셨나요 조금?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본격 주제는 프리랜서의 취미입니다. 네. 빠밤. 네. 배 작가님이 네. 추천해주신 주제였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오늘 못 오셨거든요. 네. 쾌차를 빕니다. 네, 그 차를 어서 빕니다. 나으시기를. 네, 그래서 주제만 던져주시고 오늘 못 오셨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취미 던졌을 때 네. 3회차에 벌써 취미를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어요. 왜요? 취미 왜요? 뭔가 프리랜서 하면은 직군 중에 하나잖아요. 프리랜서가 직업을 조금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직업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근데 벌써 뭔가의 직업과 연관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주제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취미하면 또 저번에 밥 먹을 때 얘기하니까는 취미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미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취미입니다. 네, 취미가 여러분들은 있으신가요? 리타님이나 중간님이나. 프리랜서한테 취미가 저는 이 주제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업무랑 관련된 취미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업무랑 관련 없는 취미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취미 독립출판하는 거 막. 취미가 독립출판이세요? 그러니까 돈 못 버면서 그냥 내가 순수하게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저 독립출판하는 거 진짜 돈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냥 내 돈만 쓰는 거지. 되게 저는 비싼 취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근데 너무 업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취미라고 들면 좀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관련 없는 걸 찾아보자니 몸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는 또 제가 또 되게 싫어해요. 네.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 안에서만 하는 거. 안 되겠다. 나중에 요가 클래스 한번 열어야겠다. 좋아. 야외 요가 한번 합시다. 나중에 날 풀리면.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웹툰을 그렇게 봐요. 밤에 자려고 누워가지고 요 아이패드로 이 아이패드가 비싼 칩이 M1 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룸메가 너 그렇게 비싼 기계로 만화책으로 보냐 이럴 정도로 웹툰을 맨날 밤마다 막 엄청 열심히 보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고 또 웹툰이 요즘에 OTT에 그 드라마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봤던 웹툰이 나오면 너무 반갑고 어떻게 구현됐을까 궁금하고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약간 웹툰 중독 상태여가지고 조금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향이 한결 같으세요? 궁금해가지고. 취향이요? 네, 좀 한결 같은 편이세요. 안 바뀌지 않고. 그런 웹툰 취향 같은 거. 아니요, 그냥 저는 전반적인 취향이. 전반적인 취향이요?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좋다. 다 글과 그림 쪽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웹툰도 사실은 그 이야기라는 거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렇네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웹툰과 웹소설이
지금 이야기에 거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생되고 있고 이 산업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그 상상력을 구현하기에 좋은 도구여가지고 웹소설하고 웹툰으로 일단 히트 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매체로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핫한 그런 매체가 아닌가? 맞아요. 네. 저도 그거를 웹소설이나 웹툰이나를 그냥 그 컨텐츠, 순수 문학과 비슷한 급으로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의 옛날 만화같이 네, 네. 만화책 보지 말라 하는 것 같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뉴욕에 사진을 다룰 때 컬러 사진이, 요즘에는 컬러 사진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흑백 사진만 예술로 인정했었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처음에 깬 사람이 사울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 아니면 맞아. 담을 수 없어. 그쵸. 뭐 약간 이렇게 말을 네.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서도 클래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대중음악 콘서트나 이런 거 안 하는 그런 특색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엔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순수 문화 위주였고 그렇겠다. 에세이도 이제 그랬겠다. 문학의 한 갈래로 돼서 에세이 작가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뭐 다른 책, 뭐 실용서나 다른 분야 작가는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웹소설은 또 못 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원고를 보고 모니터 아. 글자만 보기 때문에 웹소설은 또 글자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웹툰을 보는 거거든요. 글자가 적은 쪽으로. 그래서 웹소설을 오히려 하나도 안 보고, 사람들이 이제 웹툰 본다 그러면 그럼 웹소설도 좋아하냐 이러는데 웹소설은 전혀 안 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요가랑 명상이 취미자 특기자 업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니까. 네, 진짜 이렇게 돼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거든요. 취미. 네. 대신 분입니다. 취미가 준비된 무슨 분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그리고 감흥을 느끼어 마음을 당기는 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뭐 수업을 준비해서 한다는 전혀 없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때 몰입되고 그게 너무 좋고, 그걸 한다고 돈이 벌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게 정말 순수하게 제가 취미를 하고 있구나 다시 느끼더라고요. 쉬고 싶은데 수업해야 되니까 수련 멈추면 안 돼, 이런 게 전혀 없고, 하다 보면 재밌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내 몸이나 내면의 아름다움, 혹은 도반, 그러니까 친구들 같이 수련하는 수련생들을 보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아무튼 근데 예전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상 다 수익화를 하고 싶어해요. 좋은 건데, 좋은 성향이에요. 근데 수익화가 안 돼서 이제 멀어지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전시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2022년도에 제가 한 해 본 전시를 보니까 50개를 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시를 봤죠. 근데 전시 티켓 값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이걸로 이제 티켓 값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이게 주객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시 보고 느끼는 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다시 또 느끼게 되고, 이걸 또 해야 되니까 가서 또 진하게 느끼게 되고, 이런 굴레가 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핀트가 이것의 쓸모로 바뀌는 순간 안 됐네 이러면서 조금씩 흥미를 잃어가고 멀어지게 되고, 예전에 제가 또 게임에 빠진 적이 있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게임이 참 단점이 정말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해보자. 그럼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화는 실패를 해서 둘 다 수익이 조금씩 났긴 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서 또 멀어지게 됐는데, 이제 요가랑 명상은 그래도 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요가 수련할 때는 뭐 수업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은 약간 덕업일치를 하신 거거든요. 네, 약간 네, 약간 하긴 좋아하는 했습니다. 거를 일로 음. 해서 꾸준히 좋아하시는. 네. 배고픈데 배고프죠. 행복한. 배고픈 덕업일 아니요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행복은 모르겠지만 배고픕니다.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은 가끔 하고 배고픕니다. 그렇죠. 근데 네.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많이 직업을 바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속하기가 맞아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신기한 게 저는 조금 많이 지루함, 지겨워함 이런 그 분야를 오래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로서도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지금 저 나름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좋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 오면은 재미가 없어져. 그럼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인생에 의미가 없네. 난 아직 젊고 살 날이 많은데 무슨 재미로 또 살아가야 되지? 라고 이렇게 좀 고민이 돼요. 약간 그게 무기력이랑 같이 오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했던 방법이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취미 생활을 가져야겠다. 오로지 재미만 있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이 일생이고 프리랜서는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이 재미있고 일이 약간 일상의 모두고 재미있어서 했는데 근데 그 일이 재미없어지니까 인생이 전부 재미가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취미는 일과 전혀 관련 없이 진짜 재밌고 재미만을 위한 그런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맞아, 필요한 것 라고. 같아요. 네. 어떨 때 재미를 느끼세요? 어떨 때 재미 조금 모르겠 신나서 희열을 느낄 때도 가끔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재미가. 근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약간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시를 받거나 경험해서 내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했다라는 걸 그 경험들을 내 식대로 다시 기획하고 한번 해보는 거에서 되게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조금 3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채워야 된다는 게 항상 느껴져요 저는. 그런 재밌는 경험들을 난 다시 채우고 재밌는 것들이 쌓여서 또 하는 게 근데 시기들이 아쉽게도 너무 짧아요. 짧게 짜서 그래서 번아웃이 좀 자주 와요. 지금도 번아웃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가거든요. 오, 요즘 배우세요? 그거는 한 번만 체험해봤지 해본 적은 없어요. 아. 네,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갈 건데 그게 일이랑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저는 창작가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오는 행위나 느낌들이 분명 제 창작에도 어느 부분은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영감을 주고 풀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취미는 저는 일과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되게 다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게 좀 약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취미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비슷한 취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아예 일과 관련되지 않는 취미를 갖는 것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프리랜서들한테 취미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색한가요? 갑자기 진행을 해서 얼마나 지나갈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중요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랜서가 되는 과정 중에서 취미로 경험해보는 게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발을 들여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 취향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그 취미를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상관없이 그게 나와 맞는다 안 맞는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번아웃 극복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는 것 같으냐면 저는 집중하는 걸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정말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근데 다 처음에는 그게 흥미로워서 당연히 관심이 가고 그리고 중간에 뭔가 해내는 이 성취감에 되게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성취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찾아갈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머물러 보는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하면
손 사이로 나오는 그런 물결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숨이 가빠지는 이 상태라던가 아니면 그 물 안에 있는 내 피부 감각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지만 네. 좀 뭔가 그 다음에는 자유형, 그 다음에는 배영,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끝나는 건 거죠. 맞아요. 근데 일을 할 때도 그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돈 벌리는 게 되게 우리의 지표가 되기 굉장히 쉽잖아요. 맞아요.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근데 이걸 넘게 하는 건 진짜 우리가 그 일하는 순간에 즐길 수 있는 그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돈과 정말 상관없이 그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 그러네요. 저는 별로 그런 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말씀 들면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뜨개질 네. 해보셨어요? 저 너무 못해요. 나도 싫어해. 그치? 절대 못해. 뜨개질도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하는데 처음엔 막 이렇게 하다가 웬만큼 뜨면 이제 필요한 게 없어요. 감독이죠, 그렇죠? 괜찮아요. 모자 뭐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디에 써요. 뭐 집에 코스터도 너무 넘쳐나게 되고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때 한 올 한 올 깨내는 그런 맛이나 아니면 그 털의 감각이나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명상하면서 또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 한 올 한 올에 집중하는 느낌 이거를 계속 가져가기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면 근데 예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도 그 물결 하나하나 물론 느껴지죠. 느낄 때도 있고 이것이 즐겁다는 것도 알고 그것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막 이렇게 정말 그것을 명상하듯이 하기는 정말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보통 사람이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해도 일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몰입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가끔가다 그런 뭔가 힘듦을 느낄 때 조금 해 나갈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걸 하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저는 취미가 프리랜서가 일과 쉼을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좀 워라벨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크와 삶이 블렌딩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블렌딩 돼서 어디 경계가 뭐고 어디 경계가 1이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경계해 줄 수 있는 맞아요. 취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가끔 꿈에서도 맞아요, 일합니다. 아이고 안 꿔보셨어요? 이라는 꿈이요? 아니 그런 꿈이 막 사고 나는 꿈, 인쇄 사고 나는 꿈.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막. 있고. 아유, 그러면 프리랜서의 장점은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취미를 할 수 있다. 그럼요. 큰 장점이죠. 그럼요, 이건 좀 그럼요. 약을 넣으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라도 가져야지. 우리는 12시에도 수영장 갈 수 있다. 진짜 싸게 맞아, 여행도 싸게, 평일에 싸게. 갈 수 맞아. 있고 우리 그럼요. 있다. 워케이션 평일에만 워케이션. 실천할 부산 수 있고. 일주일 갔다 올 그래, 수 우리는 있습니다. 뭐 일하러 부산 갈 수 있다. 막 그래서 언제 하는 취미를 하는 시간들이 언제예요? 뭐 주말 평일 상관없이 뭐 시간 이런 거. 저는 아무래도 요가 강사가 메인이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이 이제 오전이랑 저녁에 이제 요가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오후에 2시 정도가 보통 다른 요가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2시 수련이 집중 수련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이제 업이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보통은 평일 낮에 그리고 가장 졸릴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새벽 수업부터 밤 수업까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뭘 하지 않으면 낮잠에 빠지면 이제 한없이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분발해서 취미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선생님들이 가는 또 요가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구나. 아무래도 마스터들이 있는. 그리고 그 스승님이 또 가는 또 있고 또 자 그렇습니다. 마스터 위에 마스터. 그래서 거의 초보가 왕초보 가르치는 격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취미는 아니었는데 옛날에 그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헬스장을 우와.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다녔던 시간이 9시부터 12시.
아침에. 그러니까 9시 그러니까 너무 이른 되게 다른 분들은 아침 한 6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출근하셨다고 하시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렇게. 근데 저는 1시가 출근이니까 뭐 이렇게 느긋하게 한 9시. 저한테는 사실 9시도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저는 못 가요. 9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딱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단백질 손실은 되면 안 되니까 딱 점심으로 먹고 하는데 이 생활 패턴은 아무나 좀 가질 수 없는 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때 딱 대단하시다. 느꼈을 때. 그때 3개월만 딱. 저도 아직 바디 프로필 안 찍었는데. 일단은 돈을 긁으세요. 일단 긁으면 이제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의지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돈으로라도. 안녕하세요. 오서재입니다. 오서재는 공유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오셔서 작업하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예약은 오서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예약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지난번에 루틴 하셨었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제가 듣고 싶었는데 못 있어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올라오면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네. 9시가 이르다니 이제 궁금해지네요. 9시. 요가를 하시니까. 제가 9시 이르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깜짝 놀라셨구나. 저는 이제 5시에 아침을 열기 때문에 역시. 그렇구나. 궁금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한 3시쯤 자거든요. 새벽 한 3시쯤에 자가지고 이제 10시, 11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3시에 눈이 떠집니다. 두 분 만나기 힘든 시간대에 사시는데요. 지금 극적으로 만날 수 되게 있는 기적 같은 시간대에 지금 일이네요, 오늘. 딱 만났어요. 네. 정말 너무 네. 재밌네요. 언제 보통 취미 하세요? 저는 약간 그거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웹툰은 주로 이제 누워서 자기 전에 뭐 새벽 1시, 2시에 보고요. 이제 그 좀 남들 좀 부러울 시간이라고 하면은 수영장에 그 자유 수영을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한 4시쯤 가면요. 진짜 좋아요. 약간 이렇게 기우는 햇빛과 함께 그 햇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수영장에 딱 꽂히면서 그 물에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 물속에서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다 느끼신 건데 같은데요? 물속에서 그 햇빛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되게 극적인 평안이 좀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거지. 네. 아까 말했던 집중 이미 하셨네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또 맨날 하면 또 큰 감흥은 없어요. 네. 봤을 때 빛이 크지. 그렇죠. 짜잘해. 그리고 또 근데, 그 오후 시간에 가면은 애기들이 올 때가 있어요. 애들이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그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많이 기본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아이들 그 수업 시간이 오후에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는데 탈의실에서 가끔 그러니까 샤워장에서 다 이렇게 깨벗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좀 말 걸기 쉽게 보였나? 막 친절한 어른으로 보였나? 이런 나를 간택당한 거. 나를 선택해줬구나. 막 이런 기쁨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애들 귀여워. 애들 막 그러니까 귀여울 것 뭐 같아요. 이렇게 수영복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거나 수모 그 단단해가지고 쓰기 힘들 때 그 씌워달라고 하거나 그럼 너무 귀여워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넷플릭스 얘기 안 했네요. 넷플릭스. 이게 제가 전 자기 전에 그리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막 그럴 때 넷플릭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들 그런 연애 프로그램 안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집 청소를 할 때 봐요. 주로. 청소를 할 때 어떻게 봐요? 세상 소리 제일 틀어놓고. 부지런해 지금. 소리만 들을 때? 틀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옷장을 정리하면 이제 위에다가 놓고 아. 옷장을 빼서 이제 정리하면서 보는 거죠. 열심히. 그랬네 그렇구나. 저랬네 이러면서 얘는 왜 이러네 저런 이러면서. 저는 뭐 다른 일 하면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집중해야. 그리고 저는 그 약간 이야기에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사를 놓치면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막 되돌려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놓치면. 서사는 물론 이렇게 명대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명대사들은 딴 일 하면서도 꽂히고요. 그리고 자잘한 말보다 이렇게 그런 바이브들은 다 이제 느껴져서
그게 아주 그리고 놓치면 또 다시 볼 핑계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 청소할 때, 뭐 빨래 넣을 때, 뭐 이럴 때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 넷플릭스 진짜 좋고 저는 진짜 계속 항상 생산성에 치여 있는 사람이라서 특히 저는 이제 영어 강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이제 이건 나를 이제 투자용이다 세뇌시키면서 이게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다. 봐도 돼, 음. 봐도 된다, 수업 준비다 오. 이러면서 그냥 자막 없이 보려고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한국에 살면 어쨌든 외국 말이 점점 멀어지고 요즘 또 쓰는 단어들은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냥 자막 없이 보는 걸로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열심히 이제 미드나 영화들을 좀 보는 편입니다. 요새 말로 갓생사시네요. 그러네요. 저 작년에는 진짜 갓생사였어요. 루틴에 대단하시다. 왔었으면 진짜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또 이제 아. 워크샵 때문에 못 왔어. 아쉽네요. 오히려 저는 취미는 낭비합니다. 낭비요? 낭비하려고 취미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부럽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약간 기본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놀면 안 돼. 죽어서 자라. 맞아. 시간, 이 효율에 뭔가 얻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강박에 저도 그냥 한국인인지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9 to 6 열심히 살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내가 좀 낭비하면 어때? 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저 게임 하거든요.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한 너무 근데 근데- 저도 그 재미를 알아요. 무슨 게임 하세요?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포켓몬스터 요새 게임? 한 9세대까지 나왔어요. 9세대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뭐 대결하는 건가요? 근데 안에서 그러니까 요새는 발전이 돼가지고 한 대결도 있고 대부분은 뭐 이렇게 큰 포켓몬이랑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포켓몬을 타고 그 초원을 뛰어다녀요. 그거 좀 라이딩하는 맛이 있어요. 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포켓몬이 되게 잡고, 네, 알죠. 잡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켓몬이 나오는 지역과 요 포켓몬에서 이 포켓몬이 나오는 지역이 또 다르거든요. 여행하는 거죠. 탐험하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그거 핸드폰으로 닌텐도예요, 닌텐도. 닌텐도로 하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다 나오는 포켓몬이 달라요. 그리고 막 배경도 다 달라지니까. 맞아요. 저도 예전에 했었던 게임 중에 이제 오버워치를 하면 일본 배경으로 벚꽃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사람들이 자 다 벚꽃놀이 하자 해가지고 그 맵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와우라고 옛날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네, 그거가 그 탈 것의 맛이 또 있어요. 큰 게임들 많이 하셨네요. 예. 블리자드 헤비한. 좀 그쪽도 했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했고 하면 저도 그렇게 탐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 길이 아닌데 퀘스트 상관없이 그냥 여기도 그냥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내가 다 쉬고 5시고 6시야. 여행하는 거지. 여행 가는 거야 그게. 그렇구나. 너무 재밌어 그게. 그리고 거기가 이게 다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견하는 맛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있구나. 막 이런 발견한 것도 있고 여기까지만 가지네 하면서 이제 이거의 한계도 좀 느껴보고 저는 그런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약간 시작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시작하면 나는 페인이 된다. 이런 느낌이 그럴 수 있어가지고 있어요. 아예 좀 가지 않으려고 했고 저는 요즘 하는 게임은 저는 좀 평화로운 게임을 좋아해서 저는 퍼즐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농장 게임이라고 아세요? 농장 게임이에요. 키우는 거. 진짜 네. 재밌어요. 농장 저도 게임. 해봤어요. 네. 저는 농장 게임 했었을 때 물을 주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물만 줘도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물만 줘도 끝나는구나. 제가 막 하는 이랬던 게임은 생각. 물 안 줘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시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시들지도 않아요? 시드는 게임 있어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키면 다 시들어 있어서 너무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더 혈안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살려놔야 된다. 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이렇게 힘든 것들을 적절하게 취향대로 이렇게 걷어내면 맞아요. 이렇게 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게임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유명인이 등장할 것 같은데 하루키요? 맞아요. 하루키가 또 나왔습니다. 하루키의 취미가 있죠. 달리기.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재즈도 굉장히 덕후잖아요. 그래서 막 클래식이랑 재즈 이렇게 LP도 엄청 많이 모아놓고
그 재즈바도 운영했었잖아요.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그 소설가가 되기 전에 재즈바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야구도 엄청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 되게 오랜 팬이어서 그 자기가 언제 소설을 쓰기로 마음 먹었냐 하니까 무슨 야구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공이 어디를 넘어가는데 그 순간 자기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에세이에 나오거든요. 멋있다. 저도 재즈 좋아하는데 재즈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여가지고 스토리예요. 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재즈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이유는 즉흥 재즈를 좋아하는데 다 그 라라랜드에서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재즈 설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의 그 케미가 나오고 그때 어떤 파트가 갑자기 자기가 할 얘기가 생기면 그 사람이 솔로 하기도 하고 그거에 맞장구 쳐주듯이 그러니까 약간 음악으로 하는 대화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게 대본이 아니라 즉흥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되게 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악들보다 재즈가 저는 그 중에서도 즉흥 재즈가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많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많이 없으면 또 이제 사그라들잖아요. 그쵸. 저는 좀 그래가지고 많이 못 경험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음악. 오늘은 배 작가님이 안 오셨는데 배 작가님도 이렇게 좀 창작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 분들의 그런 창작을 하는 직업분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인생에 어떤 진상을 만나도 이거는 캐릭터로 쓰면 너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진상이 나타나면. 그렇죠. 이제 소재로. 그치. 근데 생화. 이거는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키도 그런 취미들이 되게 본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예진문이라고 인플루언서라면 인플루언서시고 디자인 작가도 하는 분이 계신데 우연히 예진문의 취미기록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취미를 자기가 수집하고 경험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쓰셨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이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도 하시고 이제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는 걸 이제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참 잘 취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화시키고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사진이 즐거워서 찍었는데 나중에는 포스터샵이라고 포스터 파는 온라인 포스터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안해가지고 자기 사진을 포스터로도 파는 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취미를 정말 잘 느끼고 기록을 하면 되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었어요. 올드독이라고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 계시는데 그분은 취미로 프리다이빙 하셔가지고 지금은 제주도에 사시는데 거기서 강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취미가 이제 좀 일로도 연결된 사이드 잡이 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또 벌써 1시간이 다 채워졌어요. 우리 30분 벌써요? 들었는데 콘텐츠는 충분히 나왔나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감독님이 끄덕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클로징으로 조금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프리랜서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한마디씩 우리의 취미는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타님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프리랜서의 취미란 돈 벌리게 하는 보조수단.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면 느끼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뻔한 말인데 삶의 원동력? 약간 그러니까 촉매제 같은 느낌. 원동력까지 좀 거창하고 약간 삶을 약간 이렇게 한 끗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양념 같은 존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막 거대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조금 벅찬 것 같고 저는 그냥 인생을 조금
낭비하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그 보상 심리가 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저 과자 좀 먹고 싶어. 맞아. 오늘 그럼요. 넷플릭스 좀 보고 싶어. 맞아. 환승연애 보고 싶어. 막 맞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충분히 그렇게라도 좋은 보조 수단이 아닙니까? 맞아요. 네. 충분히 네. 그런 보상으로라도 네. 필요합니다. 그런 거. 삶의 약간 네. 한 끝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물어보기만 하지 항상 제가 생각을 해놓진 않아요. 저는 취미는 프리랜서의 경계선 아까 말했던 프리랜서는 일과 삶의 브랜딩이 너무 잘 돼서 그 경계선이 구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취미를 하면서 한 번씩 그 경계선을 해서 리플레시 해주고 하는 경계선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고 또 어색하네. 그래서 오늘 3회차였고요. 프리랜서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어이쿠 프리랜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빠이.